85세를 넘기는 사람은 100명 중 단 17명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2세 가정의학과 의사 신기훈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처럼 고혈압과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던 평범한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가며 건강하게 90세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게 된 적 말입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던 분들이 70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85세를 넘기지 못하는 5가지 치명적 이유와 장수하는 사람들만 아는 3가지 핵심 습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85세를 넘기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3%는 그 전에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85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이미 60대부터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소에 오신 김영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6세인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김 씨의 남편 이철호 씨는 74세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던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혈압 120에 80이고 혈당도 100 이하로 완벽했죠.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밥맛도 없어하고 무엇보다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 모임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의사들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김영자 씨의 눈물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60대 초반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70대에 급격히 무너지는 패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78세부터 급사와 급속 쇠약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훨씬 이전, 바로 60대 중반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수명을 숫자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70대니까 괜찮아. 평균 수명이 83세니까 아직 10년은 더 살 수 있어. 하지만 수명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건강한 85세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방향성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신호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변화들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혈압약도 잘 먹고 있고 건강검진에서도 별 이상 없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제가 92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1년 전 옷이 지금 맞으신가요? 허리 부분이 조금 답답해지지는 않았나요? 계단 한층 올라갈 때 예전보다 숨이 차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조용한 위험 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 진료소에 박정수라는 73세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모든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자꾸 가슴이 답답해요. 박 씨는 6개월 전 종합검진에서 혈압 125에 80이고 혈당은 95,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복부 둘레는 1년 전보다 6cm나 늘어났고
염증 수치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 씨는 최근 1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보증 문제, 그리고 아내의 치매 초기 증상까지 겹쳐 있었거든요. 박 선생님, 몸의 수치는 정상이어도 마음의 수치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박 씨처럼 조용히 병을 키우는 것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복부비만입니다. 허리 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내장 지방이 각종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바로 두 번째 문제인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어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께 당장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옆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배꼽 주변을 만져보세요. 1년 전보다 단단해졌나요? 아니면 부드러워졌나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5년 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92세인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제 진료소에서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최순덕 할머니는 선생님, 나는 아직 젊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며 무리한 일들을 계속하셨습니다. 밭일도 하시고 손주들 돌보기도 하시고 동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검사 결과 만성 피로와 탈수, 그리고 영양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나이를 인정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군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60대와 70대, 그리고 80대의 몸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십니다. 예전처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예전처럼 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조용한 위험 신호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의 24시간, 그 일상 속에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생명 연장법,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하루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하루 30분씩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밥은 하루 3끼 꼬박꼬박, 물은 하루 8잔씩 마셔야 한다고도 하죠. 하지만 제가 92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실은 이겁니다. 이런 획일적인 건강 상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70세인 분과 80세인 분의 몸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키 150cm인 분과 180cm인 분이 같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할 이유도 없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제 진료소에 오신 87세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다른 또래 분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고 기억력도 또렷하셨죠. 할머니,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나는 평생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밤 9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걸 60년째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3번 쉬어요. 점심 후에는 반드시 20분 낮잠을 자고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순희 할머니의 생활 패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아침 심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며 낮잠은 오후의 집중력을 회복시켜줍니다. 할머니,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운동이라고 따로 하지는 않아요. 대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방 안을 한 바퀴 돌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해요.
바로 이겁니다. 하루 30분 걷기보다 더 중요한 건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증가합니다. 하지만 30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서 2분에서 3분만 움직여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수면의 비밀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가장 큰 피해는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바로 심혈관계에 먼저 나타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염증 수치가 증가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2배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도한 수면은 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거든요. 그럼 몇 시간을 자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여러분의 몸이 알려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낮에 졸리지 않으며 저녁에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맞는 수면 시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보다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체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의 리듬이 망가지면 신체 나이는 10년씩 늙어갑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TV를 끄고 핸드폰을 멀리 두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공통된 습관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을 만들어도 막을 수 없는 치명적인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건강 관리만 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몸을 만들어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말입니다. 외로움이 심장을 멈추게 한다는 말,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이 영향이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겨울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일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세 장명호 어르신이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부정맥으로 쓰러지셨던 거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장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요.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갔고 요즘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도 안 와요. 장명호 어르신의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고독사 예비 단계였습니다. 몸은 아직 건강했지만 마음이 먼저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은 상상보다 훨씬 직접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며 결국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장 어르신, 혹시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그러고 보니 작은 감기도 한 달씩 낫지 않더라고요. 예전엔 며칠이면 괜찮아졌는데 바로 이겁니다. 외로움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욱 빠르게 나타납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감염성 질환 발생률이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보다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명호 어르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거든요. 어르신, 손주들과 화상통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런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하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간단한 태블릿을 하나 사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장명호 어르신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매일 저녁마다 손주들과 이야기해요. 애들이 숙제하는 것도 봐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집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부정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단지 매일 15분씩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한 것만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감정,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약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꼭 가족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진료소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78세 김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경로당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줘요. 그 애들이 할머니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본다는 소리를 들으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이런 감정들이 실제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0% 낮습니다. 이는 금연이나 운동보다도 더 큰 효과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곁에 관계 하나가 더해지는 것만으로도 기대 수명이 7년에서 10년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한 사람과는 꼭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이면 더 좋고 이웃이어도 좋고 마트 계산원과의 짧은 인사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공통된 습관, 바로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정보를 피하는 것입니다. 외로움만큼 위험한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건강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이것만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 이 운동 하나로 치매가 사라진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법 공개 같은 제목들을 매일 보시죠? 하지만 제가 92년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은 분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봄 74세 김순자 할머니가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인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선생님,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강법을 따라 했는데요. 아침마다 마늘 10쪽씩 생으로 먹고 점심에는 양파즙을 한 병씩 마시고 저녁에는 홍삼 진액을 2포씩 먹었어요. 그런데 자꾸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김순자 할머니는 위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너무 오랫동안 드신 결과였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참고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셨다는 점입니다. 할머니, 혹시 이런 건강법을 누가 추천해 주셨나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90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건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좋으면 나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바로 여기에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기존에 앓고 있는 질병도 다르며 복용하고 있는 약물도 다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 위산 분비가 많은 체질이셨는데 자극적인 마늘과 양파를 과도하게 드신 것이 문제였던 거죠.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6세 박철민 어르신은 당뇨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따라 하시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믿고 당뇨약을 끊고 특정 한약재만 드셨던 겁니다. 혈당이 400까지 올라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죠. 박 선생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몸에 좋다는 건 확실해도 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제가 6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맞는 건강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르거든요.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기존 질병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맹신은 정말 위험합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천연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면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첫째, 이것만 하면 된다는 시기,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는 정보는 의심하세요. 건강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의 성공 사례만 강조하는 정보도 조심하세요. 누구누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과학적 근거는 아닙니다. 셋째, 기존 치료를 중단하라고 권하는 정보는 절대 따르지 마세요. 보완은 가능하지만 대체는 위험합니다. 넷째, 비싼 제품을 팔기 위한 정보인지 확인해 보세요. 진짜 건강 정보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안 맞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고 해서 화내지 마세요. 이 말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조언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자극적인 건강식품들을 모두 끊고 자신의 몸에 맞는 식단으로 돌아가신 후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내 몸이 원하는 게 뭔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걸요. 이것이 바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공통된 습관입니다. 자신의 몸을 믿고 무리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건강 정보는 바로 여러분의 몸이 주는 신호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85세를 넘기지 못하는 5가지 치명적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방향성을 모르는 것. 둘째, 수치만 믿는 것. 셋째, 일상을 소홀히 하는 것. 넷째, 외로움을 방치하는 것. 다섯째,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92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비밀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하는 사람들이 3가지 핵심 습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루틴화된 삶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체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처럼 60년간 밤 9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이것이 87세에도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장명호 어르신처럼 손주들과의 화상통화 15분이 부정맥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몸을 믿고 무리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깨달았듯이 남들에게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92세인 제가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생명 연장의 비밀들입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오를 때는 반드시 손으로 난간을 잡으세요. 이것이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70세 이후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5년 이내 사망률을 50% 증가시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난간을 잡지 않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밥을 먹기 전에 3번 깊게 숨을 쉬세요. 이것만으로도 위장의 소화 기능이 30% 향상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90세 최동식 어르신이 매일 실천하시는 방법입니다. 밥 먹기 전 3번 숨쉬기. 이것만 해도 소화 불량이 사라졌어요. 세 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세요. 종이에 펜으로 또렷하게 3번 써보는 겁니다.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인지 자극법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네 번째, 저녁 뉴스 대신 하루 회고 노트를 써보세요. 오늘 가장 감사했던 일 1가지, 내일 기대되는 일 1가지만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반면 감사와 기대의 감정은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5번째, 30분마다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화장실에 가거나 물 한 모금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뭐든 좋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하루 30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도구도
많은 시간도 큰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잠깐 혹시 이런 간단한 것들로 정말 달라질까? 라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제가 92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이었습니다.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기적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92세인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85세를 넘는 것은 유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선택, 내일 아침 손으로 이름을 써보는 선택, 누군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을 85세, 90세 그 이상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는 92세 의사 신기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